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우석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R에 대해서 기본적인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R에서 사용되는 이제 기본적인 연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저희가 공부를 한 다음에 나중에 R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기초를 쌓는 이제 그런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R과 이제 빅데이터에 대한 간단한 얘기를 제가 소개를 하고요. 이 설명은 저희가 이제 여기서 다 완성을 지어서 하려는 건 아니고 여기서 일단 설명을 한 다음에 R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익히고 나중에 이제 그 정확한 예를 공부를 하게 된다면 이제 그때 상황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저희가 지금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는 일종의 데이터 사이언스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 요즘에는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로 부르고 있고, 데이터 사이언스를 한다는 거는 이제 실제 자료를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어떤 인사이트가 있는 어떤 그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는 메시지를 드러낼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상대방에게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이제 그런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느냐라고 이제 말하면은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통계학에서 이제 출발하는 통계적 지식이 하나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한쪽에서는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뭐 코딩이나 랭귀지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 좀 필요하고 데이터베이스나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보면은 한쪽에서는 이제 뭐 통계학 통계 분석을 통한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 뛰어들고 있고 다른 한쪽으로는 또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출발하는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인공지능 예컨대 뭐 머신러닝이나 뭐 딥러닝이나 이런 인공지능 기법들을 이용해서 이제 많은 그 특정한 사례에 적용하는 애들이 많은데 뭐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하신 분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컴퓨터 사이언스 출발한 것이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도메인 날리지라고 어떤 경제학이나 뭐 사회학이나 사회복지학이나 이런 특별한 어떤 분야의 지식을 가지고 이런 통계나 어떤 컴퓨터 사이언스 지식을 접목해서 많이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실은 경제학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도메인 날리지에서 출발을 하는 것이고요. 도메인 날리지에서 출발해서 뭐 필요한 통계적 지식이나 뭐 어떤 코딩 지식을 익혀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되는 질문에 답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 같으면은 이제 코딩하는 거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에 통계학 내용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도메인 날리지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양쪽을 익힌다는 게 그렇게 눅눅한 작업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또 수학도 많이 해야 되고 근데 최근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어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지식이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코딩 자체도 어떤 함수나 모듈 형태로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툴이 좋은 거지. 툴이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아주 딥한 그런 지식이 없어도 좋은 도메인 날리지, 그러니까 어떤 경제학이나 사회복지학이나 아니면 뭐 정치학이나 이런 거에 대한 좋은 질문이 있으면은 그런 툴들을 가져다가 분석하는 좋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스도 이제 그런 점을 이제 지향을 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해봐야 될 것은 사실은 우리 지금 이 데이터 사이언스 이 분야에서 이 R 말고도 파이썬이라는 랭귀지가 자주 사용이 되고 있고 저희 학교에 있는 연계전공인 응용 데이터 사이언스에서도 이 파이썬 강좌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하고 파이썬은 사실은 어떤 데이터 사이언스 측면에서는 사실은 동일하다고 보면 되는데 R은 조금 더 통계학에 좀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 파이썬은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에 좀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요. 파이썬은 조금 더 범용 랭귀지라고 보시면 되고, R은 이제 뭐 통계 분석에 조금 더 집중되어 있는 이런 랭귀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면은 R이나 파이썬을 뭐 하나만 배우는 게 아니고 역시 양쪽을 다 배워서 사용할 수 이제 있어야 되는 것은 이제 맞고요. 근데 출발점을 뭘로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R을 추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R이 조금 더 통계학에 조금 더 가깝고,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분석할, 이런 통계 분석에 조금 더 적절하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R을 배우고 난 다음에 이런 통계적인 지식을 익히고 나서 파이썬으로 옮겨가면은, 인공지능이나, 뭐 이런, 뭐 NLP나, 어떤 랭귀지를 다루는 이런, 이런 이제 분석을 할 때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하나에 국한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출발점이고 R을 공부하는 출발점이고 그리고 이거에 기초해서 나중에 전국적으로는 파이썬도 같이 배우게 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특별히 이제 다른 코스하고 좀 차별화되는 것은 저희가 이제 그 일반적인 그냥 단순한 이제 통계를 할 게 아니고 경제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이제 모형들을 이제 저희가 세우고요. 그리고 그 모형을 데이터 가지고 분석을 해서 그 모형 추정하고 그다음에 그거 가지고 예측까지 하는 이런 모형을 집중적으로 배우게 될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다른 코스와 조금 차별점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빅데이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시면은, 뭐, 최근에 이제 정부가 발표한 이제, 뉴딜 정책이라는 것이 있어요. 뉴딜 정책 발표할 때, 정부가 이제 어떤 것들을 발표를 했냐면은, 디지털 뉴딜이다. 그래서 어떤 그 데이터에 기반해서, 어떤 새로운 경제의 활로를 찾겠다 그런 뭐 발표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이제 데이터가 뭐 새로운 유전이기도 하고 석유가 유전이 아니고 이 데이터가 새로운 유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데이터가 돈이 된다. 그리고 점점 데이터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을 찾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데이터를 쳐다봐 볼 게 아니고 이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이제 분석할 수 있는 이런 이른바 이제 데이터 리터러시 데이터 문해력을 가지고 있으면 좋고 그것을 익히기 위해서 이번 시간을 잘 활용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강좌가 여러분들 데이터를 접하는 출발점이지 마지막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일종의 다리라고 생각하시고 브릿지라고 생각하시고 요 데이터 우리 그 빅데이터 분석론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직접 분석하는 방법을 좀 익히시고 그 다음에 좀 활용하시고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도 업무에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특별하게 이제 여러분 업무에 가시면은 사실은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되는데 엑셀과 요 R 혹은 파이썬을 좀 연결시켜 가지고 작업하시면은 반복적인 작업할 때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최근에는 이제 RPA라고 하는 사무 자동화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로봇,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로봇이죠. 소프트웨어 로봇을 개발해서 업무에 활용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 좀 염두에 두시고 이런 이제 수업을 들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는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문헌에서 이제 3Vs, V가 3개다 이제 이렇게 얘기 많이 하는데 volume 크기가 크고요, variety 종류가 많고, velocity 이 업데이트되는 속도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런 3V의 그 속성을 가진 데이터를 옛날에 이제 빅데이터로 많이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가지 정도로 이제 분류를 해요. 하나는 이제 일반적인 데이터인데 그걸 정형 데이터라고 부르는데 정형 데이터인데 큰 데이터 그런 데이터를 우리 빅데이터라고 한다. 그럼 반대로 스몰 데이터도 있겠죠. 하여간 데이터 사이즈가 큰 그런 데이터, 빅데이터다 이렇게 보통 많이 부르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비정형화된 데이터. 예컨대 그 소리나 아니면 뭐 사진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완전 디지털화된 데이터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데이터로 바꿔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들이 있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언어 또한 데이터다. 그래서 기존에 잘 다뤄지지 않던 이런 종류의 어떤 정보도 데이터로 만들어서 분석을 한다.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라고 보통 부르고 있고,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번 코스의 한 3분의 2 정도는 정형화된 데이터를 다룰 거예요. 그래서 경제 데이터는 상당히 정형화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다룰 것이고, 한 3분의 1 정도는 비정형, 그러니까 텍스트나 웹상에 이제 올라가 있는 뭐 이런 데이터들을 조금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우리가 아까 R하고 파이썬 얘기도 많이 했지만은, 왜 R인가 이제 요런 얘기를 조금,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R은 요 전에 S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S라는 프로그램이 뭐냐면은, 어떤 요 통계 랭귀지인데, 요것은 이제 그러니까 상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팔리는, 돈 주고 사야 되는 이제는 랭귀지인데, 요거에 이제 대비해서 여기 제가 슬라이드에 써놨지만은 로스 이하카하고 로버트 젠틀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요 S에 대비해서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오픈 소스고 모든 사람들이 공개된 거고. 그래서 요 사람들의 first name, 로스와 로버트의 first name을 따서 이름을 따가지고 R로 지었습니다. R로 지었고요. 그리고 특별하게 통계학이나 계량경제학이나 이런 학계에서 상당히 많이 쓰였고요. 그리고 시각화 부분에서 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장점은 뭐냐면은 상당히 많은 패키지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CRN이라고 불리는 이런 repository, 어떤 저장소에 유저들이 개발해 놓은 상당히 많은 패키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 패키지를 이용하면 상당히 통계 분석을 쉽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많은 통계학이나 계량경제학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아주 고난도의 통계 처리도 금방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각화 측면에서 상당히 그 우수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제가 나중 부분에 시각화 부분에서 뭐 ggplot2를 저희가 소개를 해드릴 건데 상당히 이제 좋은 시각화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이렇게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 장점으로 보시면은 이제 데이터 랭글링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대단히 좋은 이제 패키지들이 있고요. 대표적인 게 디플라이어라고 불리는 이제 이런 패키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통계 모형이 있고, 그 다음에 시각화 또한 굉장히 우수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나오고 있는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패키지들이 개발이 되어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R을 사용하는 회사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아는 대부분의 이제 그 데이터를 만지는 회사들은 이제 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R로 기반된 이제 여러 가지 분석들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그 historical 데이터, 그러니까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할 때는, R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R을 배우는 것이, 결코 이제 미치는 것이 아니고, R을 배우고 나서 여러분들이 혹시 그 범용 랭귀지로 가고 싶으면은 파이썬은 조금 더 쉽게 배울 수가 있다. 그래서 중간 단계의 어떤 언어로서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은 이제 컴퓨터 랭귀지, 그러니까 그 자체로서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이제 그런 랭귀지고요. 그리고 자료를 조작할 수 있고 통계 분석할 수 있고 시각화에 사용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R에도 굉장히 다양한 툴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분석하기가 용이하고 사용자들이 만든 이런 그 패키지를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나 C++ 아니면 Fortran 같은 언어도 필요하면은 R에서 포함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물론 파이썬도 R 내에서 사용할 수가 있게 어떤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용한 어떤 그 랭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데이터 분석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은 다음과 같이 이제 데이터가 이제 분석이 되는데요. 기본적인 흐름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할 거예요. 그 데이터를 데이터를 불러들여 가지고 이거를 tidy라고 하는 깨끗하다는 뜻이죠. 이걸 이제 전 처리를 통해서 pre-processing, 그러니까 우리가 분석 전에 어떤 처리를 통해 가지고 tidy한 데이터를 만들고 그거를 적정히 이제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트랜스폼, 변형을 시킨 다음에 시각화하고, 비주얼라이즈하고, 모델 추정하고, 또 필요하면 트랜스폼하고, 그렇게 해서 결과를 만들어낸 다음에 understand, 우리가 이제 그 데이터에서 이해를 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나온 결과들을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과 뭐 윗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대중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클라이언트가 될 수가 있고, 뭐 우리말로 이제 갑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하고 communicate, 의사소통을 통해 가지고 이 데이터가 담고 있는, 그러니까 보이지는 않는데 이 데이터를 잘 시각화하고 추정해서 분석을 하게 되면은 그 중요한 메시지, 인사이트가 있는 메시지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R이 무엇이고 빅데이터가 무엇이고 R의 장단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R을 이용해서 기본적인 연산이 뭐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